자, 그럼 다음 옵저버 패턴입니다. 옵저버. 네, 네. 옵저버. 네, 그 옵저버 맞아요. 옵저버. 네,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크래프트가 워낙에 유명한 음, 게임이니까 음. 옵저버면은 바로 생각나는 네, 그 그렇습니다. 유닛. 그 옵저버죠. 네. 그 스펠링 그 옵저버 맞고요. 음흠. 그 옵저버 패턴은 말 그대로 관찰자예요. 그래서 음. 뭔가 그 주시 대상이 있고 그걸 관찰해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되면 뭔가 역할을 수행하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데모였군요. 뭔가 이 사운드 같은 그런 맞습니다. 네. 오브젝트 하나 있네요. 얼핏 봐서는 이게 유니티 UI인데 이 유니티 UI를 쓰겠는데 이 여기 버튼이 그 UGUI 버튼을 쓰진 않았어요. 뭐 물론 그걸 쓰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이건 그 옵저버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코드라서 네. 일단 간단합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뭐 소리 나네요. 음, 네. 실행을 하면은 소리가 두 가지가 나죠. 음. 딱딱한 소리랑 뽀몽 하는 음악 소리랑 음. 그리고 이렇게 파티클이 나오고 파티클도 나오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처리가 됩니다. 버튼이 음. 움찔 그렇네요. 네. 움찔 이 처리가 됩니다. 눌렀다는 그 리액션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 버튼이라는 하나의 주체가 있고요. 서브젝트가 있고 옵저버들은 총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4개가 있죠. 네, 4개가 네 개가 있네요.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옵저버가 있고요. 음흠. 이 옵저버들은 보시면은 인스펙터에 보시면은 파티클 시스템 옵저버, 음. 오디오 옵저버, 음. 애니메 애니메이션 옵저버 옵저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버튼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 서브젝트 그렇게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버튼 눌렸어. 버튼을 누르면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을 취하는 게 이 버튼 안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각각들의 옵저버가 있어가지고 네. 그 옵저버들이 이 서브젝트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옵저버 뭔가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계속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걸 말하는군요. 그래서 청취가 스펠링 틀렸네. 네. 옵저버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라디오 통신탑, 요 서브젝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옵저버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 옵저버들이 수신을 받는 거죠. 뭔가 신호를 받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브젝트의 상태가 변경되면 종속된 모든 오브젝트들에게 알림이 가요. 그런 방식이라고. 물론 알림이라는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함수 호출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브젝트에 알림이 간다는 개념을 보시면 되고 네네. 일대 다관계. 그러니까 서브젝트 하나에 여러 개 옵저버가 딸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 옵저버들이 누가 있는지 알바노예요. 자기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고 이 옵저버들이 이 서브젝트에게 자기를 등록해줘라고 해서 등록해놨다가 얘가 뭔가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저버를 추가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죠. 이것도 뭔가 솔리드 원칙에 잘 맞습니다. 따라가는 그런 패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옵저버 같은 경우는 서브젝트에 비해서 종속 관계를 갖고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강하게 얽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확장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용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뭐 핸들링이나 뭐 이벤트 핸들링이라든가 아니면 MVC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MVC, MVP 아니면 MVVM 그런 식으로 네. UI나 UX를 구성하기 위한 디자인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자, 이 옵저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말은 복잡한데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서브젝트 주체가 있고요. 주체가 있고 그 옵저버들이 얘를 주시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는데 사실 콜백을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콜백으로? 콜백을 등록해놓고 뭔가 주체가 뭔가 액션을 했어. 그러면은 이 콜백을 호출해서 이 콜백을 등록해놨던 옵저버 1, 옵저버 2 얘네들한테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되게 간단하고요. 옵저버 패턴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뭐 좀 더 확장화시켜서 좀 더 복잡하게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젝트가 있고 그러니까 옵저버가 있고 구독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주체가 있고 구독자가 따로 있어서 가운데 옵저버가 그 중간에 그 중계를 해준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구성하기 나름인데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기본 방식 버전인 서브젝트 옵저버 그래서 옵저버 서브젝트를 바로 참조해서 구독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옵저버 패턴은 C샵에서는 구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C샵 자체가 그냥 옵저버 패턴이 그냥 시스템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있거든요. 최적화된 언어라고 볼 수 있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옛날 세대다 보니까 C부터 시작했는데 완전 C부터. 네. 그때는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함수 포인터 사용하고 막 이 지지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했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그 옵저버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벤트 콜백이라든가 그런 건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C샵에는 그냥 언어 단에 설계가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델리게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C샵을 쓰면은 이미 옵저버 패턴을 이미 쓰고 있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겠네요. 자기가 모르게 그냥 썼을 뿐이지 사실 이 옵저버 패턴을 쓰고 있었던 거야. 혹시나 이제 이 델리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델리게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델리게이트는 제가 여기 메타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델리게이트는 우리말로 하면 대리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리게이트는 C나 CPP 쓰시던 분이라면 함수 포인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이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를 담는 변수 같은 개념이에요. 함수를 담는 변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함수들을 대입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델리게이트라고 선언을 하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프린트 넘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my delegate 50이라고 호출해줘요. 그럼 이 프린트 넘이 호출돼요. 그래서 이 코드에선 이 라인에서는 프린트 넘 해서 50이 호출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라인에선 my delegate에서 더블 넘으로 했습니다. 이 더블 넘으로 해서 50을 넘겨주게 되면은 my delegate에는 요 더블 넘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곱하기 1에서 100이 호출되겠죠. 네. 이런 게 델리게이트의 간단한 버전이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멀티캐스트라고 하는데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함수들을 다 담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캐스트란 건 그냥 여러 개를 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멀티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델리게이트가 이 추가 연산을 해주는 거죠. 계속 플러스에서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파워업도 붙여주고 턴 레드도 붙여줍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델리게이트가 만약에 없으면은 델리게이트가 뭔가 있어. 연결돼 있어. 그럼 그냥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돼요. 그냥 함수 실행하듯이 하면 되네요.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라인을 호출해주면 이 파워업이랑 턴 레드랑 두 개가 그냥 호출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사용법도 간단하고요. 되게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델리게이트 호출하면은 걔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함수들도 똑같이 다 그냥 호출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 두 줄로 하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마이델리게이트에서 물음표 점 인부크하면은 물음표 하게 되면은 이 델리게이트가 없으면 이 뒷라인은 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도 호출할 수 있고요. 좋네요. 그래서 델리게이트는 되게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입니다. 좋습니다. 강력하죠.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할 거면 델리게이트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델리게이트는 자신의 클래스 내에서 이렇게 막 콜백 등록하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클래스들끼리 그렇게 콜백 등록하고 하는데 용이합니다. 특히 유니티에서 이제 게임 개발할 때 이제 그런 상황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아예 유니티 시스템적으로도 그런 걸 강제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델리게이트는 워낙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아예 이벤트 액션이라는 형태로도 제공이 됩니다. 액션? 델리게이트가 아니고 이벤트 액션 이렇게 선언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액션은 반환값이 없는 그냥 보이드 메소드, 말 그대로 뭔가 액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가질 수도 있고요. 매개 변수 없이, 그러니까 아규먼트 없이 호출할 수도 있고, 어쨌든 반환값이 있는 보이드 형태. 그냥 뭔가 행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액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델리게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벤트를 정의합니다. 근데 그냥 델리게이트를 쓰지 왜 이벤트로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클래스 외부에서 호출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캡슐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델리게이트 자체를 그 다른 클래스에서 쓰는 걸 이제 방지하는. 맞습니다. 약간 캡슐화 보호를 위해서. 맞습니다. 그 델리게이트에게 자신을 콜백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걔를 직접 호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캡슐화, 어느 정도의 캡슐화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라고 하면 되고요. 이벤트를 구독하고 구독 해지.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직접 호출을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델리게이트로 쓰는 것보다 이 이벤트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이벤트 액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에 보시면 유징 시스템으로 이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이벤트하고 이 액션에는
요 키워드가 우리 유니티 엔진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C샵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C샵 기능입니다. 이 네. 이벤트 액션 C샵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옵저버 패턴 같은 경우는 이미 C샵에 박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벤트 매니저가 있어요. 이벤트 매니저가 있고 그래서 온GUI에서 요즘은 뭐 다 UGUI에 쓰겠지만 코드는 간단하게 네. 예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 클릭을 했어. 그러면은 온 클릭을 호출해 줍니다. 예, 액션. 이벤트 액션 네. 호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딱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애가 쓰는 입장, 만약에 텔레포트 스크립트를 만들었어. 네. 그 버튼을 누르면은 텔레포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스크립트 입장에서는 온클릭에다가 텔레포트를 호출하도록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프린트, 로그도 프린트 해줘요. 그렇게 등록을 해주고 온 디세이블 할 때 이제 구독 한번 했으면 자기가 없어질 때 해지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 이네이블랑 디세이블랑 이벤트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텔레포트가 호출되면은 뭐 랜덤한 위치로 그냥 텔레포트를 해주는 거죠.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되게 간단한 구조라서 사실 설명할 것도 많이 없어요. 설명할 것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실행을 해보면 클릭을 해보면 랜덤한 위치에 호출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매니저는 얘를 가지고 있고 네. 스피어 자체가 옵저버가 되는 거죠. 심플 텔레포트 스크립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이 저 공 오버트를 직접 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이제 공 오버트 달려 있는 그 저 텔레포트 스크립트가 그냥 구동만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옵저버 패턴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벤트 매니저에서 이 공을 알고 있는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공에 텔레포트를 호출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서브젝트가 있고 옵저버가 있어서 얘를 이벤트를 등록을 해서 뭔가 상황이 발생하면 이벤트를 호출해주는 그런 식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벤트 매니저와 텔레포트 스크립트 둘 간의 이 결합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유지 보수하고 확장하는 게 용이해지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문서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샘플인데요. 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브젝트를 만들고 이벤트 액션에서 특징이 뭔가 만들었어. 뭔가를 하게 되면 호출해. 그러면 이 옵저버런에는 처음에 등록해놓고 해제해놓고 뭔가 여기서 이 서브젝트에서 뭔가 버튼 누른다거나 뭔가 행위를 하거나 뭔가 이벤트를 발생하면 얘를 인보크 시키면은 옵저버에 등록된 이 함수가 호출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군요. 간단하죠. 그래서 옵저버는 뭐 되게 간단합니다.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하면 인보크 시키고 체크 컬라이더에서 오디오 옵저버를 호출해주죠. 그래서 이게 이 시스템입니다. 서브젝트가 있고요. 네. 이 서브젝트가 있고 이 버튼 서브젝트가 이항입니다. 이 아이를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매우 업데이트해서 체크 컬라이드에서 마우스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마우스 포지션을 체크를 해서 레이캐스트에서 지금 버튼을 눌렀구나 체크를 한 다음에 클릭 버튼을 호출해 줍니다. 클릭 버튼을 하면 이 클릭들을 인보크 시켜주죠. 네. 이 서브젝트 자체는 그냥 이것만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누가 참조하고 있는지 알 바는 몰라요. 그냥 알 필요가 없어. 오디오 옵저버는 그냥 요 서브젝트에다가 자신의 함수를 등록을 시켜줍니다.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뭔가 얘 버튼을 클릭해서 인보크가 됐어. 인보크가 되면 요게 호출이 돼가지고 스타트 코루틴에서 뭔가 사운드를 출력하는 자기 할 일 하고 할 일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디오 옵저버들이 등록돼 있고 만약에 애니메이션 처리할 게 있으면 애니메이션 옵저버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오디오 옵저버가 아니고 오디오 옵저버 구성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파티클 쏘네요. 그럼 파티클 옵저버를 따로 만들면 되고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기존 코드는 크게 안 건드리고 계속 확장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옵저버 패턴은 굉장히 쉽고 많이 사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느슨한 결합이고 그리고 재사용성,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죠. 뭐 옵저버를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맞아요. 그렇게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일 책임 원칙을 준수하죠. 그만큼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냥 콜백만 호출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처리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UI
기반의 이벤트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네트워크 접속이 성공했으면 뭔가 해줘야 되는 행위들 많을 거고 디스커넥트 되면 해줘야 되는 행위들이 많을 거고 그럴 때마다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 뭔가 데이터가 변경됐어 아니라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저버는 굉장히 쓸모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옵저버를 실시간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는 것도 쉽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C샵이랑 유니티에서는 구현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굉장히 쉽죠. 네. 특히 유니티 같은 경우는 유니티용 이벤트, 유니티용 액션이 따로 제공이 됩니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유니티 액션과 유니티 이벤트가 있는데요. 유니티 액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액션. 네. 그 액션이 유니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델리게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스펙터의 그 시리얼라이즈 하는 거 불가능하고요. 코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냥 액션 쓰지 왜 유니티 액션 쓰나 싶지만 이거는 유니티 API에서 호출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티 이벤트가 있는데 이 이벤트에서는 유니티 액션을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유니티 액션은 그냥 액션이고 그냥 액션은 그냥 뭐 보이드 함수 호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솔직히 크게 신경 안 쓰고 쓰셔도 돼요. 막상 쓸 때는. 네. 근데 어쨌든 유니티 액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유니티 이벤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니티에 제공되는 클래스인데 가장 큰 장점이 인스펙터에 지원이 됩니다. 아 이게 진짜 정말 큰 장점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이 쓰기 쉽게 설계가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튼, UI 버튼 만들 때 이걸 많이 사용하죠. 네. 이게 바로 그 유니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 이벤트고 여러분이 유니티 GUI를 쓰게 되면 옵저버 패턴은 그냥 자동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니티 이벤트를 통해서 프로그래머와 비프로그래머들끼리 이런 협업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고요. 다만 이게 좀 어느 정도 사용자가 제한은 돼 있어요. 그만큼 사용하기 쉽다 보니까 제한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벤트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할 때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C샵이고 유니티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 옵저버 패턴을 쓰는 거는 뭐 굉장히 사용하기 쉽고 이미 자신도 모르게 이 옵저버 패턴을 계속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버튼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유니티 GUI에 버튼 클래스가 그냥 이걸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쩍쩍 보시면은 이벤트를 선을 했고 이벤트를 인보크 시켜줘. 그래서 버튼 누르면은 얘를 인보크 시켜줍니다. 이 인보크 시켜주면 여기 등록돼 있는 아이들이 호출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유니티 버튼 자체, 유니티 GUI의 버튼 자체가 UGUI 버튼 자체가 이런 옵저버 패턴 기반을 만들어져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버튼뿐만 아니고 뭐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각종 이제 GUI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액션들도 사실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단점이 있다고. 파멸편입니다. 아, 파멸편. 아까는 네, 행복한 미래편. 이번에는 파멸편. 파멸편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모든 패턴이 마찬가지만 복잡성이 증가하고요. 아하. 그래서 그 옵저버가 되게 여러 개 존재하게 되면 시스템이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호출하면 땡인데 네. 이제 굳이 델리게이트나 이제 액션을 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순서가. 그런 막 겁니까? 실시간으로 등록해주고 해제하고 등록해주고 해제해주다 보니까 주체 입장에서 서브젝트 입장에서는 이 순서대로 호출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등록된 것 아이들만 호출해주면 되니까 네. 만약에 여러 가지 옵저버들이 있고 이 옵저버들 간에 뭐 실행 순서가 뭔가 지켜져야 되는 게 있다. 그럼 이 시스템이 적합하지 않아요. 이 옵저버 패턴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저버 따로 뭔가 행위를 하는 거다. 네. 라는 전제 조건 아래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군요. 옵저버들끼리 이 호출 순서가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등록하고 해제해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해제하는 걸 깜빡했어. 그럼 그때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아이고 저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실 위험성을 떠안고 있죠. 그래서 옵저버가 자기를 등록하고 해제하는 걸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실수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옵저버 굉장히 많이 등록이 돼 있어. 근데 나한테 딸린 친구가 너무 많아. 그럼 난 너무 힘들죠. 델리게이트 안에 이 수많은 함수들이 다 붙어 있으면은
아, 그게 약간 성능 문제로 이어진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옵저버들 많으면은 사실 이게 또 왜 성능이 떨어지지 하고 디버깅하기도 사실 쉽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냥 한 클래스에서 뭔가 중앙 집권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고 그러면은 그 클래스만 디버깅 해보면서 뭐 프로파일링 해보면 되는데 여러 개가 이벤트가 딸리고 하다 보면 막 따라갔다가 막 돌아왔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디버깅을 해봐야 되거든요. 디버깅도 힘들어지는군요. 디버깅도 좀 힘들어질 수가 있고 네. 그 순환 참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랑 옵저버라는 거는 개념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브젝트 A가 있고 오브젝트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서 B는 E한테 등록했어요. 근데 얘도 E한테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코드를 짜다 보면. 그럼 서로 순환 참조가 일어나게 되면은 무한 루프에 빠진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 짜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이 레벨, 로우 레벨 그런 개념적인 걸 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잘못 만들면 순환 참조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순환 참조를 하게 되면 결합이 강하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발생하게 되면 이건 모듈을 잘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 반대 주화인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버깅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옵저버가 쓰기 쉬운 만큼 단점도 많은 패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명심하고 쓰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합니다. 이건 확실히 이 옵저버 패턴은 양날의 검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워낙 단점보다 장점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편의성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